안녕하세요. 송리체리 한기입니다. 오늘이 7월 1일입니다. 예년 같았으면 지금 장마가 한창일 텐데 올해는 장마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고요. 수확 끝난 지는 지금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제가 수확 끝내고 바로 휴가 좀 다녀오고 이제 농장 못했던 일들 이제 관리하려고 나왔습니다. 이제 체리 농사 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이제 초심자분들이 많습니다. 과수 농사를 지어보지 않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셔서 이 시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이렇게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하시는데, 방제력, 그러니까 농약 방제, 방제 같은 경우에는 좀 쉬운 편입니다. 기존에 방제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이제 농약 살포를 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는데, 이 시비는 시비하고 나서 바로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개인적인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제 기준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연중 시비를 할 때 시비를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늦가을에 퇴비하는 거 말고는 시비를 하지 않습니다. 네,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네, 땅에 따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게 아니고요. 딱 한 가지. 네, 오늘 할 석회고토 살포하는 것은 제가 아무리 농사를 게을리하게 해도 이것만은 제가 꼭 빠뜨리지 않고 하는 일입니다. 자, 오늘 제가 석회고토 받아온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석회고토 제가 받아왔습니다. 지자체에서 3년마다 한 번씩 무상으로 공급되고 있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무상으로 공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토양은 거의 다 산성입니다. 예, 그래서 인위적으로 석회 알카리성을 넣지 않게 되면 무조건 산성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토양 검사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거의 산성입니다. 예, 석회를 넣지 않는 이상은 거의 다 산성이고요. 일부 우리나라에서 강원도 쪽에 석회 안반이 있는 그 지역 말고는 거의 다 산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석회를 가져왔고요. 한번 뒷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뭐 시비하는 것들 이렇게 쭉 주의사항들 나와 있는데요. 솔직히 저는 이거 자세히 보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고요. 제가 밭이 3,000평인데 3,000평당 매년 50호 정도는 매년 합니다. 예, 이게 3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저희 밭의 경우에는 90호가 나옵니다. 91호가 올해 나왔는데 이걸 한 번에 뿌리기보다는 나눠서 뿌리는 게 좋습니다. 예, 장마하고 유실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적정량을 매년 나눠서 좀 뿌리시는 게 좀 적당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생산지가 보면 강원도 영월로 되어 있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 지방, 영월, 정선 이런 곳에 이제 석회암 동굴이 많죠. 그래서 이런 일부 강원도 지역 빼고는 거의 다 우리나라 토양은 산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토양 자체가 석회암이 아니라 화강암 지역이기 때문에 산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 체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재배하는 뭐 복숭아, 사과 이런 것들 일반적인 작물, 밭작물도 마찬가지고 거의 다 중성, 블루베리를 빼고는 거의 다 중성 정도면 무난합니다. 예, 특별히 뭐 산도 안 맞춰도 중성 정도에 그냥 맞춰서 농사를 짓게 되면 그냥 중간 정도는 다 가게 마련인데 이 체리 같은 경우에는 저도 확실한 건 모릅니다. 주워 듣기로는 알카리성 작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성에서 알카리 쪽으로 7 이상, 네, 그 정도 되면 오히려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개간을 해서 이제 토양 조사, 산도 검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 5점이 안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4점 매수로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이렇게 4점 매 정도로 이제 산성도가 높아지게 되면 이 체리나무가 상당히 좀 생육이 불안해지고 생육이 불안해지면 일단 병이 많이 옵니다. 네, 약을 쳐도 이제 오래 듣지 못하고 병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석회고토, 네, 석회고토는 연중 꼭 살포를 해주시면 좋고요. 석회고토 아니라도 그냥 석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고토 성분이 마그네슘이잖아요. 그래서 체리에 또 많이 필요한 것이 이제 마그네슘이에요. 그래서 석회고토, 웬만하면 석회고토는 꼭 한번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나무들은 올해 3월 달에 이식한 나무들이고요. 이거 제가 3년 된 성목 주당 10,000원에 준다고 해서
좀 싸게 기회다 싶어서 제가 들여오긴 했습니다. 예, 했습니다만 품종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지. 자, 보시면은 활착이 아주 잘 됐습니다. 뿌리채 분 뜨지 않고 뿌리채 이식을 트럭에 그냥 구겨서 가져와서 이식이 잘 될까 싶긴 했는데 이렇게 나무를 이식하실 때는 다른 거는 접어두고더라도 이식하고 나서 물을 충분히 주셔야 됩니다. 물을. 네, 물만 충분하게 주시고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발로 좀 밟아주시면 웬만하면 이식은 잘 됩니다. 네, 요거 좀 빨리 좀 회복된 것 같습니다. 보통 이식하면 이렇게 좀 빨리 성장이 잘 안 되는데 올해 뭐 이식이 잘 된 것 같고요. 제가 다르게 그냥 제가 제 밭에서 바쁘게 옮겨 심고 물을 잘 주지 않은 나무들은 이파리도 많이 털리고 거의 고사 위기까지 가는 정도의 나무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나무들은 아주 이식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잘 됐고요. 요거 제 품종이 뭐 겔조생이라 합니다. 솔직히 제가 뭐 이렇게 이름 개인적으로 품종 미상의 이름을 개인 이름으로 붙여서 하는 것도 상당히 제가 좀 뭐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다른 품종 마땅히 적용시킬 만한 게 없나 봅니다. 겔조생이라고 하는데 겔조생은 올해 제가 먹었을 때 그렇게 이게 좀 많이 시다 뭐 품질이 안 좋다 이렇게 느낀 건 없었습니다. 한두 개 열렸더라고요. 근데 평에 의하면 상당히 신맛이 강하다. 산미가 너무 강해서 알은 뭐 15g 정도 나오는데 상당히 굵은데 신맛이 강해서 상품성이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올해 먹어본 결과로는 신맛이 그렇게 의외로 강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복불복이겠죠? 봐야 됩니다. 네. 제가 조급한 마음에 성목을 이식을 했습니다만 체리나무는 성목까지 가져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6년은 길러야 생산이 되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 생산이 될 텐데 상업적인 생산이 6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급한 마음에 저렴하게 얻어왔는데 이게 또 이 품종이 헛다리 짚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내년에 겔조생이라는 이 품종 겔조생이 맞는지 아닌지도 솔직히 모릅니다. 네, 겔조생이라 하더라도 네, 맛에 대한 평가를 내년에 제가 좀 할 수 있으니까 한번 기대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본업이 아니고 이제 부업이다 보니까 변명입니다만 부업이다 보니까 농기계가 별차는 게 없고 시원찮은 게 없습니다. 네. 제가 농약 쓸 때 쓰는 운반차고요. 농약 방지할 때 쓰는 운반차인데 다용도입니다. 네. 여기다 이렇게 석회를 싣고 다니죠. 네, 싣고 1단계어를 놓고 자동 주행으로 하게 되면 쭉 제가 따라가면서 삽으로 한번 반삽 정도 한 그루당 반삽 정도 이렇게 흩뿌려주면 3,000평 요 면적도 금방 석회 금방 뿌려집니다. 예. 제가 등짐지고 석회를 운반을 해서 이렇게 동력 살 분무를 해보니까 비료 살포기로 제가 등짐을 재고 좀 했었습니다. 근데 골고루 뿌려지는 건 있기는 한데 상당히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어깨에 무리도 상당히 많이 갑니다. 50호 정도 등짐 지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면 네, 몸에 무리도 많이 가기 때문에 이 방법이 약간은 좀 뭐 비과학적이고 살포가 이렇게 좀 뭉쳐져서 돼서 골고루 되지 않는 경향이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가장 효율적이고 네, 가장 수월한 것 같습니다.